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시각은 10월 24일 밤 10시 30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것은 10월 25일 오전이 되실 텐데요. 자, 오늘은 이 영상에서 정말 이 속보로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드디어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무기를 공급하는 것이 결정됐다는 그러한 어디에도 볼 수 없는 그러한 뉴스를 먼저 속보로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우리나라가 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게 되면, 공격용 무기 및 방어용 무기를 공격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 남북 간의 군사적인 충돌이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자,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나라의 이 첨단 무기에 의해서 북한군이 대참살 수준의 이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김정은이가 거기에 대해서 전전긍긍을 하게 되면서 결국은 우리 한반도로 이 보복적인 그러한 이 전운이 국지전을 포함해서 그러한 전운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다. 그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한일 단조에 대해서 제가 그간 이렇게 이 우크라 관련해서 이렇게 방송을 몇 번 했기 때문에 오늘 또 특히 이봉규 TV에서도 방송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바로 본론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0월 24일 오후에 저녁에 나온 뉴스가 있죠. 윤 대통령이 북한군의 활동에 따라서 이 방어용 무기 공급을 검토를 하고 나아가서 최후적으로는 공격용 무기까지 검토를 하겠다, 공급하는 걸 검토하겠다 이랬죠. 이 검토를 하겠다는 말은 그 자체로 미확정인 사실입니다. 미확정인 사실인데, 자, 우리 주식이라는 것은 남보다 한 발 먼저 앞서서 판단하고 투자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인 거죠. 우리가 이것은 지난번 그 직전 종목이었던 영풍정밀에서 여실히 느꼈지 않습니까? 시장은 제가 계속 우리 방송에서 그 공매가 인상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렸었는데, 너무나도 우리 방송에서 볼 때는 뻔한 그런 공매가 인상을 시장은 그때만 판단을 하더라는 겁니다. 2만원대는 2만원에, 25,000원대 25,000원에, 3만원에 3만원에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얘기죠. 이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너무나도 이 명백하고도 뻔한 이 방어용 및 공격용 무기의 결정되어 있는 사실을 보지를 못하고 검토를 하고 있다니까 아직 미확정인 사실로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 방송을 보시는 거는 참 어찌 보면은 이런 방송까지 해줄 수 있는 유튜버는 대한민국에 잘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 미확정되어 있는 사실, 어딘 언론에도 지금 우리나라가 방어용 및 공격용 무기에 대해서 공급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는 데는 없는 거죠. 그렇지만은 제가 분석을 할 때에는 아주 간단한 그 사실에 기초를 해서 정말 99점 아직 나오지 않은 뉴스니까요. 100%라고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99.999%는 우크라이나의 방어용 및 공급용 무기가 공급할 것이 예정되어 있고 결정되어 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는 지금 현재까지는 미확정 상태에서 이 상태인데, 공급이 확정됐다는 보도가 나온다면은 속된 말로 주가는 미친 듯이 반응을 할 것이다. 그것을 먼저 보셔야 된다. 이 방송을 보시면서 먼저 우리 투자에 대한 포인트를 우리는 찾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이 어떤 언론에도 우리가 이 방어용 및 공격용 무기를 공급하겠다는 사실이 결정됐다는 사실을 보도한 언론은 어디에도 없고, 조금 전 대통령의 발언도 북한군의 활동에 따라서 검토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왜 저는 이걸 갖다가 예정이 되어 있고 확정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느냐면요. 자, 이것은 이 윤 대통령의 워딩에서 우리가 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북한군의 활동에 따라서 방어용 무기를 검토를 하고, 공급하는 걸 검토를 하고, 나아가서 최종적으로는 공격용 무기까지 검토하겠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은 오늘 또 어떤 뉴스가 나왔습니까? 북한군 2,000명이 러시아 서부전선으로 이동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서부전선이 바로 우크라죠. 자, 북한군 2,000명이 이미 이동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역으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미 여러 정보기관들에 의해서 윤 대통령은 북한군이 파병될 것을, 우리가 벌써 언론도 여러 번 나왔지 않습니까? 이미 사전에 이미 북한군의 이동은 예정돼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 예정돼 있었다는 북한군의 이동을
이동을, 북한군의 전쟁 투입은 기정사실인 거죠. 자, 이 기정사실에 기반을 해서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되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미 무기의 방어용 및 공격용 무기의 공급은 예정되어 있고 결정되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해석을 하셔도 전혀 틀리지 않을 것이다. 자, 우리가 이제 저번에 보면은 우크라이나전이 최초에 발생을 할 때 이 포탄 같은 경우 이렇게 우리가 공급하는 것은 정말 우리 국익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포탄이라는 거 한번 만들어지면 한 40년씩 이렇게 재고가 보관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대량 포탄을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어찌 보면은 이 포탄이 많이 생산해서 보관하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나라에서는 정말 이 재고 소진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죠. 자, 그럼에도 우리 국익에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바로 우리가 공급을 하지 못하고 미국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폴란드를 통해서 이 공급을 우회 공급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로서는 정말 이 윤 대통령으로서는 절호의 묘수를 둔 겁니다. 북한군이 파병하는 것을 이유 명분으로 삼아서 우리의 무기를 이 실전에서 정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붙는 이 지금 현재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중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전쟁이고 큰 전쟁이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파급력 있는 전쟁 아니겠습니까? 자,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곳에 우리의 K방산 무기를 한번 투입하는 것이 정말 대한민국 국익에는 정말로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절실했을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요, 제가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는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북한이 파병을 한다는 것은 러시아로부터 첨단 군사 기술의 지원을 받는 것을 대가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용병으로서 파견 인원에 따라서 이 금액적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 나아가서는 당연히 군사 협력이 강화되겠죠. 자, 그것을 우리로서는 북한의 군사 기술이 러시아의 기술을 지원을 받아서 첨단화되는 것을 막아야 되는 기본적인 필요성은 전제가 깔려 있을 겁니다. 자,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나아가서 이번 우크라이나에서 우리 K 방산의 무기들이 굉장히 첨단 무기들이죠. 사실은 굉장히 성능이 고도화되어 있는 무기들입니다. 이것들이 실제로 세상에 알려진다면 정말 우리 K 방산으로서는 날개를 다는 그러한 효과가 있을 거기 때문에 정말 이 방위 산업 자체가 한 단계 올라가는 그러한 중요한 방위 산업의 도약기를 맞이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방위 산업이 강화되는 것은 정말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K방산이 날개를 달고 전 세계에 무기를 공급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우리 무기가 미국 수준 가까이 올라갈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따라서 북한이 함부로 번져받을 수 없는 북한과 우리의 격차를 현격하게 벌리는 그러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정말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요, 이 필요한 일을 정말로 명분을 찾아서 아주 묘수를 두고 있다는 생각인데, 우리 K방산이 이번 우크라이나에 투입돼야 되는 이유는 정말 윤 대통령이 가장 절실하게 바라고 있는 것은 그것뿐만이 아닌 거죠. 어떻습니까? 한 국가와 국가가 무기로 맺어지게 되면, 군사적으로 교류를 하게 되면은요, 그 국가와 그 국가는 굉장히 긴밀한 경제 협력, 우호적인 인력 교류라든지 엄청난 교류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정말 그것은 플러스 효과인 거죠. 자,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아주 정말 초월적인 슈퍼파워라고 그러죠. 초울트라 파워, 강국으로 변한 변모가 저는 두 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이 넘사벽인 국방력이죠. 넘사벽인 국방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갖다가 지원을 하면서 경찰국가의 노력을 하면서 역할을 하면서 전 세계 국가들과 엄청난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군사적인 지원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경제 협력에 대해서 엄청난 미국이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쌍둥이 적자라 그러죠. 무역 적자, 재정 적자 한 해에 2조 달러가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2조 달러, 말이 2조 달러지 엄청난 금액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엄청난 무역 적자, 재정 적자, 쌍둥이 적자를 수십 년 동안 지속해오고 있는 미국이 국민 소득 6만 달러가 넘는 저 번영을 누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대외국 국가들에 대해서 막대한 이 군사 원조 지원 교류 협력을 통해서 그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엄청난 이득을 얻어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이 번창하고 있는 한 가지 주된 이유로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바로 이 달러입니다. 달러 이 패권을 통해 가지고 미국은 엄청난 무역 상품에 있어서의 결제는 달러로 하지 않습니까? 이 달러를 결제를 함으로 통해서 세계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간단하게 말해서 미국은
우리 한국과 중국이 서로 예를 들어서 반도체를 수출입한다든지 신발을 수출입한다든지 뭐 생선을 수출입한다든지 어떤 물품을 미국과 관련 없이 수출입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은 앉아서 돈을 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달러 결제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을 하면서 한 건을 결제해 주면서 미국의 결제은행들이 엄청난 그 마진을 챙기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그 달러 시스템을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미국의 슈퍼파워는 바로 군사력과 달러에서 나온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비하면 뭐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이 저개발 국가들을 상대로 해서 상당한 군사적인 교류 협력을 이번 K방산의 도약을 계기로 해서 국가적인 세계 국가들과의 협력, 우호 관계를 끌어낼 수가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하나의 중요한 그러한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기회가 정말 절호의 기회로 저는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정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우크라이나에 모기를 공급하는 것을 답을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결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냥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북한군의 파병을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파병을 답으로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우크라이나 무기 공급은 결정되어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100%로 받아들여야 된다. 왜? 투자는 한 발 앞서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고 시장은 검토하고 있다는 미확정 사실은까지만 반응을 하지만 결정됐다고 할 때 또 다른 얘기거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개발이 있다면 그 개발 소식으로 뜨죠. 그렇지만 거기에서 또 땅을 닦고 건물이 올라가면 거기도 마차 또 뜹니다. 그리고 상가가 번성하게 되면 또 뜨는 게 되는 거죠. 단계별이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 발 먼저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번 그 우크라이나의 이 공격용 무기 및 방어용 무기에 대한 공급에 대한 이 의미 그리고 그 결과는요. 또 지금 제가 한 가지를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공급이 결정됐다는 사실, 그 뉴스가 보도되가면은 주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친 듯이 반응할 수가 있다. 그것은 우리가 미리 보고 우리 팀은 투자를 한다. 이 말씀을 드렸고요. 자, 또 한 가지 나아가서는요. 뭐를 또 보셔야 되느냐면 오늘도 제가 그 이봉규 TV에서 이 방송 촬영하면서 말씀을 드린 사안인데, 자, 우리 무기 공급은 우크라이나에서 남북한 간의 군사적인 대결, 충돌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것을 제가 오늘 12시 반에 그 업로드를 이봉규 TV를 통해서 시켰는데요. 오늘 그 국회 국방위에서 국민의힘의 한기호 의원이, 여러분이 오늘 그 TV조선 뉴스 공중파 다 보셨겠지만, 한기호 의원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한테 이런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이 그 포착이 됐죠. 뭐였느냐면요. 자,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군을 통해서 우리 무기를 가지고 북한군을 공격을 해서 북한군의 심리전으로 활용을 하면 어쩌냐 하는 이런 부분들을 신원식 국가안보실장한테 메시지를 보낸 것을, 그것이 포착돼 가지고 추미애 의원이 그걸 갖다가 가지고 그렇다면은 이 한반도로 전원이 옮겨 붙는 것이 전쟁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자, 이것은 제가 국방위에서 나오기 전에 제가 오늘 이봉규 TV를 통해서 12시 30분에 먼저 방송을 했다는 거, 제가 말씀드린 것과 그대로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자, 이 무기를 공급한다면 벌써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공급이 확정되어 있지만 아직 시장은 반응 안 하고 있고 우리는 그 공급을 확정된 걸로 보고 받아들여서 내일 주가가 반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또 나아가서 한 단계 더 보는 것은 뭐냐면 남북한의 그것으로 인해서 군사적인 대결 충돌이 이어질 것까지다는 오늘 제가 그 이봉규 TV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야 되는 그 점은 무엇이냐면요. 자,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북한군 2,000명, 몇천 명 파견됐고 12,000명 파견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무기들요, 정말 이 첨단 무기들이거든요. 이 첨단 무기들입니다. 정밀 무기들이거든요. 자, 이 무기들로 우리가 북한군을, 우크라군이 우리 무기를 사용해서 북한군을 타격하기 시작하면은요, 북한군 우크라이나에서 우리 첨단 무기들에 의해서 완전히 그냥 괴멸 수준으로 학살 수준의 참사를 당하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 점을 먼저 미리 보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볼 때 김정은이가 어떻게 될까? 저는 김정은이 얼굴이 미리 그냥 먼저 눈에 보입니다. 전전긍긍할 거예요. 전전긍긍할 거다. 남북한 간의 이 군사적인 대결 충돌이 우크라이나에서 발생을 했을 때 북한군, 우리의 첨단 무기에 공격받아서 괴멸, 참살되는 거, 정말 세계적인 그 남북 대치 상황 속에서 해외 전장에서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 결과 북한군 참살되는 결과, 그 소문으로 아무리 북한이 내부적으로 폐쇄되는 사회라고 할지라도
북한군이 이제 결국은 다시 귀환해야 되지 않겠어요? 북한으로 언젠가는? 자, 그렇게 됐을 때 그 소문들이 북한군 내부에서 여기저기서 입에서 입으로 퍼져나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대한민국의 첨단 무기에 그냥 북한군들 참살당했다. 대학살 수준이었다. 참교육을 받았다. 이런 그 소식 전해지면 북한군 사기 다 무너집니다. 자, 그 소식들 주민들로도 전파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이것은 어찌 보면은 북한 내부 김정은 체제의 붕괴를 가져오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자, 그렇게 본다면 김정은이가 이 점을 모르겠느냐. 따라서 오늘 윤 대통령이 북한군의 활동에 따라서 우리의 방어용 공격용 무기를 공급하겠다는 이 소식에 김정은이가 내심 아마 전전긍긍하고 있을 것이다. 오늘 저녁에 아마 지금쯤 고민스러워서 술독에 빠져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 뭐 장난으로 서로 때리기 게임 하다가 나중에 빈정이 상해가지고 정말 싸움으로 서로 얼굴 붉히는 일까지 있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전장에서 우리 첨단 무기에 의해서 북한군이 참살되는 이런 상황이 오면 북한군이 그냥 참을 수 있겠어요? 또 거기다가 그것이 북한군 내부 동료로 이어질 수 있고 북한 전체 체제의 붕괴로도 이어질 수 있다면 김정은이가 이것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나아가서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이 문재인 정부하고는 달리 이 김정은이를 완전히 패싱해버리지 않습니까? 거기다 방위산업을 증강하니까 북한군은 우리의 증강이 자기들한테는 굉장히 부정적인 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처하는 상황 속에서 여러모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만이 많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물풍선을 날리고 있고 오늘도 대통령실 그 건물 위에다가 용산에다가 오물풍선을 날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감정이 지금 크게 달아 있을 건데 우크라이나에서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은 김정은이로서는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계산셈법이 많아지겠죠. 어떻든 간에 우리가 우크라이나에다가 첨단 무기를 공급을 해서 K 방산이 커지고 그리고 아울러서 북한군이 참살당하는 대한민국 첨단 무기에서 참살당하는 그러한 사태만은 막고 싶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군이 김정은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보고 제발 무기 좀 보내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러시아하고 서로 지금 얼마 전에 나왔죠? 완전히 그냥 준군사 동맹으로 갔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파병까지 했는데 철수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되면 김정은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결국은 한반도에서 국제적인 도발을 가미해서 안보 불안을 야기할 것이다. 너희들이 우크라이나에 그런 무기를 공급했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들을 이렇게 공격을 했다. 얼마 전에 북한에서 그 얘기 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와 남한이 대한민국이 핵 보유국을 상대로 우습게 놀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대해서 국제적인 도발을 감행할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러한 안보적인 차원에서의 얘기들을 우리가 미리 이제 일반 시중에 일반적인 투자자들보다 한 발 앞서서 판단을 해서 이제 투자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우리는 주식적인 마인드에서만 접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주식적인 마인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정은이 같은 경우에는 국지적인 도발을 일으키면서 그 책임을 우리가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방어용 공격용 무기를 공급한 거에 대한 대가다 이렇게 해서 민주당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이 반여론,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여론을 조성해서 나가게 될 것이고 민주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이 반대 공작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든 우리는 그것은 이제 정치권의 논리라는 얘기고요. 우리는 이 과정에서 엄청난 먼저 무기가 공급돼서 실제로 결정돼서 나가기 전에 이미 북한에서는 이러한 사정들을 알고 엄청난 말폭탄을 쏟아낼 거라는 거죠.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이 방산주, 특히 한일 단주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인 부각이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들이기 때문에 자, 이 점은 우리가 여기서 꼭 보셔야 될 것은 뭐냐면 그동안 안보 불안 리스크가 있을 때마다 방산주들이 잠시 반짝반짝 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정말 이 북한군의 파병 같은 문제는 이것은 반짝 이슈가 아니라는 얘기죠. 반짝 이슈가 아니고 이 엄청난 이슈 속에서 결국은 남북 대결로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게 되고 그것은 결과치는 북한군의 대참살로 이어진다. 정말 엄청난 거기서 또 이슈가 몰고 오고 국제적인 도발까지 이어진다. 정말 그렇게 봤을 때는 엄청난 대반전이 오는 것이다.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반짝 이슈하고 틀려서 이런 과정에서는 정말 주가가 엄청나게 날아간다. 자, 제가 지난 방송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세계적인 역사적인 천재인 뉴턴도 주식에 실패했던 이유가 뭐냐면 주식을 1+1로 보기 때문인 거거든요. 자, 그것은 예로 들어서 아까도 제가 오늘 이범규 TV에서도 예를 들었습니다만 지난번에 신종플루 올 때 파루라는 회사가 손소독제 그거 10억 매출 올리고 시총이 8배가 상승했거든요. 자, 그리고 당장 우리가 그 코로나 때
신풍제약, 허풍제약이라고 그러죠. 코로나 그 예방 백신을 만든다는 그 재료로 뭐 60배인가 30배인가 엄청난 상승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슈의 크기에 따라서 주가는 실질적인 내용을 넘어서서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이 안보 불안, 정말 국지적 도발하고 남북한이 우크라이나에 충돌하는 이 엄청난 상황 속에 이 이슈가 얼마나 크게 몰아닥칠지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 반짝 안보 불안 있을 때의 그 방산주들 움직임과는 전혀 이걸 달리 보셔야 된다. 미리 우리는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것은 단순히 이슈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산업 자체가, 방위산업 자체가 한 단계로 올라서는 그러한 세계적인 방산으로 올라서는 그러한 우뚝 서는 그런 도약의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한 산업의 도약이 나가는 시점에서 그 관련된 이 종목들은 정말 엄청난 상승이 있어 왔다. 그것은 주식시장의 역사가 여태까지 그래 왔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이 한일난조 같은 경우에는요, 이슈와 실질적인 실적의 뒷받침되는 양수 겸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팩트가 있죠. 정말 이게 또 정말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어떤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 이 어떤 분석과 정확한 자료 제시가 없다면 일반 투자자들이 잘 몰라요. 사실 다 우왕좌왕하고 있겠지만,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역성TV에서 제가 적극적으로 이 한일단주라는 종목에 대해서 제가 추천드린 이 종목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많은 이 시청자들이 공감을 하실 거라고 봅니다. 자, 이것 역시 정말 이 한일단주에는 또 주작이 일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투자의 지침반으로 삼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혼자 투자하실 때 어렵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의 방향타가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그렇게 해도 이 혼자 이렇게 투자하시거나 아니면은 이 유튜브를 통해서 투자하시는 건 한 발이 늦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회원님들한테는 먼저 제가 문자를 다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장중에서 변동이 있을 때마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문자를 드리고 있고 매일 드리고 있고 유튜브는 제가 매일 찍지는 못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봤을 때 50만 원 월 회비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그 가치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요 밑에 자막에 나오는 대로 월 회비 50만 원 회원 가입하시고요. 입금자 성명 이 문자로 보내주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입금을 하실 때는요, 이 우리 역성TV의 시청자님들은 반드시 이 역성TV에 나와 있는 요 계좌로 입금을 하셔야 됩니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 영풍정면에 이어서 한일난조에서도 정말 좋은 수익 올리시고, 자, 다음에 또 예정되어 있는 대박 종목으로 이동을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한일단조는 지금 제가 다음 종목, 좋은 종목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한일단조를 뭐 지금 매도한다 이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계속적으로 한일단조를 하고 있지만, 추가 다음 이어질 종목을 계속 연구하고 있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 한일 단주에서 정말 좋은 수익, 이 종목을 반짝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좋은 수익 올리셔서 음악을 바꾸는, 인생의 음악을 바꾸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